고스톱에도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3점을 달성을 하면은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고를 할 것이냐 스톱을 할 것이냐. 3고까지를 연결하면은 원래 딸돈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면밀하게 이 판세를 읽고 냉정하게 고냐 스톱이냐를 판단하는 것처럼 이어달리기 요소를 찾아서 보유할 거냐 말 거냐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고스톱이 굉장히 투자와 맞닿아 있는 과학적인. 안녕하십니까, 최준철입니다.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정말 저희 기대 이상으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 주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참 하기를 잘했다. 라이브 방송 때 추첨을 통해서 저와의 점심 식사권을 나눠드렸는데 당첨되신 인인상주의님과 그 친구분께서 오늘 준철스쿨 강의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난번 라방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이어달리기라는 개념의 심화학습 편입니다. 네, 이 이어달리기는 주가를 연쇄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뒤이어오는 요인들, 즉 이런 요인들이 육상이나 쇼트트랙처럼 바톤을 주고받듯이 받고 하면은 기업 가치도 연속적으로 제고가 되고 주가도 따라 오르니까 주식을 팔 필요가 없고 보유를 해야 된다. 반대로 내가 바톤을 넘겨줄 만한 이어달리기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레이스를 마무리하고 다른 경기를 찾아 나서는, 즉 다른 종목을 또 찾아 나서는 이런 의사결정의 개념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어달리기의 개념이 왜 필요하냐?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이 주식을 계속 장기 보유하는 거는 좀 슬픈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서 돈을 벌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늘 이걸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밀려오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올랐을 때 이거를 계속 장기 보유로 이어나가지 않으면 뭐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심루타라든지 이런 큰 수익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나중에 대선수가 될 유망주인데 이 유망주의 몸값이 조금 올랐다고 다른 팀으로 이적시켜버리는, 그런데 반대로 또 이어달리기 주자가 안 보이게 되면은 이게 곧 흔히들 얘기하는 밸류 트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어달리기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밸류 트랩 상태에 빠져 있는지, 대선수가 될 유망주를 혹시나 빨리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유익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참관 중이신 이제 인인상주의님께 한번 이런 이어달리기 요소로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 뭐 지역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뭐 FNF처럼 M&A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너무 모범생을 모셔가지고 제가 이따가 해야 될 강의의 상당 부분이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냥 이게 이어달리기라는 게 어떤 개념하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존에 이 준철스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성장의 요인과 뭐 전혀 다른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그런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의 요인들과 거의 별반 차이 없는 것인데, 이어달리기 개념이 들어가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스케줄링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서 대충 기업 가치의 재고 흐름과 속도, 거기에 수반되는 주가 상승의 흐름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말씀하신 성장의 요인과 이어달리기의 차이인데 이어달리기 요소 자체는 비슷하다. 이런 이어달리기의 요소로 제가 이제 선호하는 것들은 제품의 확장, 지역의 확장 당연히 있고요. 적자 사업의 개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명한 자본 배치, 인상주의님이 M&A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현명한 자본 배치 방법 중에 하나죠. 뭐 거기에 이제 주주 정책 같은 걸 더해서 이제 자본 배치,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사업의 개선.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례가 골프존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골프존은 원래 강력한 현금 흐름을 내는 사업 부문을 갖고 있죠. 이제 스크린 골프 사업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GDR이라는 사업을 아시네요. GDR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이게 기계를 이용해서 골프 레슨을 시켜주는 겁니다. 처음에 직영정을 빵 내면서 엄청나게 적자가 나버렸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고 회원이 늘면 늘수록 적자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이 적자 사업이 주가에 반영된 상황에서는 스크린 골프 사업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가 당시에 골프 붐이 좀 불고 있다, 코로나를 맞아서 그것들이 이어진다라고 본 거고요. 그러면서 GDR의
적자가 줄어드는 게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주가가 이렇게 한 차례 오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미국 투자자 분께서 가치 투자자인데 2010년에 구글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글을 좀 소비재에 가까운 독점력이 있는 그런 플랫폼 회사로 이미 그 예전에 이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PER이 한 12배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여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적정한 밸류에이션 수준이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기대하고 계속 갖고 있는 거냐? 이미 충분히 많이 올랐고 당신이 샀던 12배보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정확하게 이분이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이 개념에서 하셨던 얘기가 그 당시에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가 지금은 적자 상태이지만 계속 유저들을 모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이 안정화가 되고 광고 수입이 붙기 시작하면은 이게 적자로 반전되고 오히려 구글을 끌어갈 수 있는 사업부가 될 거다라는 설명이 들었는데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쉽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보고 당시에 투자를 못했던 이유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이슈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현명한 자본 배치. 뭐 대표적으로 사실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LG 생활건강 얘기를 많이 하죠. 한 회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가 이익 기여를 할 때쯤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또 이익 기여를 하고 이렇게 이어달리면서 LG 생활건강의 장기 주주들에게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저의 경험에서 이 이어달리기를 경험했던 게 동서였는데 뭐 근원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투자 아이디어를 깔고 있었던 겁니다. 믹스커피의 보급과 그리고 가격 인상력. 매해 달라지면서 이어달렸다기보다는 계속 이어달리는 요인.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는데 장기 보유를 더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준 사건이 중간에 하나 있었는데 동서는 아시다시피 동서식품의 모회사입니다. 42%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시가 나왔어요. 나머지 50%는 당시에 크래프트가 갖고 있었는데 8%를 개인 주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인 주주들의 동서식품 지분을 한 PER 당시 한 8배 정도의 동서가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동서는 현금이 많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금을 주고 8%를 가지고 와서 지분이 50%가 된 겁니다. 이렇게 42%에서 50%로 그러니까 얄짜 회사의 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의 아이디어에 더 더해져서 이어달리기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이어달리기 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품 확장.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지역 확장이 사실 매일 유업 아이디어가 주가로 다 반영이 된 상태는 아니고 PR은 지금 굉장히 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처음에는 식물성 우유 부분에서 메일 두유가 있었는데 아몬드 브리즈로 확장을 했죠. 그리고 메일 두유도 제품 라인업이 여러 개가 됩니다. 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검은 콩도 있고 아몬드 브리즈도 뭐 초코맛도 있고 언스위튼드도 있고 이렇게 라인업을 이렇게도 확장하고 이렇게도 확장이 됐고요. 최근에는 귀리유 어메이징 오트라고 이렇게 또 진행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패턴을 보면은 제품군이 뭐 언스위튼드 비롯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면 얘도 어느 정도 판매되다 툭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음식료는 자리가 잡히면은 어느 일정 수준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여기서 이제 붙어주는 거죠. 이게 또 붙어주고요. 그런 식으로 특히 음식료 같은 브랜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누적적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기업 가치가 개선이 되고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리쥬란, 콘쥬란 이렇게 만들었다가 자꾸 이제 아프다 그러니까 리쥬 메이트라는 걸 기계를 만들어서 놓을 수 있게 해주거나 혹은 리쥬란 아이를 만들고요.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이제 눈가에 안 아프게 놓는 걸 만들고 결국에는 HB 플러스라는 이 마취제를 집어넣는 안 아프게 맞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제품 확장이 되어 온 거죠. 지역 확장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 FNF가 대표적인 것일 거고요. 사실 KTNG도 이 이어달리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동에서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확장이 되고 인도네시아로 확장이 되고 이런 가운데 전자담배
필리모스에 수출을 하면서 이제 지역 확장이 일어날 거라고 봤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아이디어가 틀린 게, 이제 교훈 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뒤쪽 부분이 연결은 됐지만 다른 회사들처럼 이게 누적적으로 가지를 못하고요. 갑자기 중동 쪽의 이슈로 인해서 중동 쪽 매출이 줄어들어 버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뒤에 주자들의 힘이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앞에 주자들이 이제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제 이래져 버린 거죠. 이어달리게 예상을 했었더라도 틀린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KTNJ 당시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예상대로 가지 않더라도 주가 많이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어달리기가 안 되더라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만한 가격대에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성장 요인, 촉매 요인과 뭐 이어달리기 요소 차이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런 요소들을 어떤 시계열로 배치해서 이어달리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순서를 짜느냐, 그 스케줄링, 이어달리기 요소의 발견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최초 매수 시에 이 이어달리기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다 4주자, 5주자까지 알고 투자를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 중에 이어달리기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최초 매수를 할 때 리서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니시에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전에 보지 않던 종목들을 처음 보고 많은 자원을 넣어서 이 회사를 전체를 알도록 하는 그런 리서치를 말하는 건데, 이 이어달리기 요소들이 발견이 되면 그게 스케줄적으로 한 번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지, 그럼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은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어느 정도의 시간 텀을 두고 가는지를 한번 스케줄링을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짧게 이어서 나타날수록, 그리고 오래 유지될수록 그 투자 아이디어가 더 견고하고 살만하고 많이 살만한.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이 스케줄링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성이라는, 대성 마이맥이라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2등 회사인 거죠. 이름도 디지털 대성인 게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성 학원 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에 계열사였던 강남 대성 기숙학원, 굉장히 알짜입니다. 오프라인 사업이지만 항상 이제 오버부킹이 될 정도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게 이제 계열사였는데 이제 디지털 대성의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한우리 어린 친구들을 이제 독서 그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서비스인데, 교육 정책 영향도 좀 안 받고요. 그냥 어릴 때 해두는 걸로 마인드를 보편화가 됐고 거기 1등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두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사 내에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강력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기업 가치의 개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어달리기 요소가 없으면은 여기서 끊고 나오는 걸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봤던 이유가 2022년, 2023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이슈 중에 하나로 스카이 에듀가 문을 닫으면서 경쟁자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성 자체도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쉽게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저희가 가격 인상을 차기 이어달리기 주자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여기서 파느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애시당초 기대한 이어달리기 요소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대략 2025년에 열릴 거라고 보는데, 베트남의 채도익이라는 국제학교를 50대 50의 지분으로 만들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도 이제 잘 살기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겠죠. 양질의 교육을. 우리나라에도 이거 송도에 있는 학교인데 학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고, 베트남도 충분히 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성공이 조금 담보된, 열기만 하면은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디지털 대상을 접근을 한 겁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최초 매수 시에 스케줄링을 한번 해본 거죠.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살만한 자신감도 생기고, 플러스 이거를 이때까지 갖고 갈 수 있겠구나, 좀 길게 갖고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로 주가가 올리더라도 다음 요인만 건재하다고 하면은 장기 보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오류를 덜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보유 중에 이어달리기 요소를 발견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SK가스라고 저희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2011년에 SK그룹의 그냥 계열사로만 존재하는 약간 공기업스러운, 돈은 잘 벌지만 뭐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 이런 회사였다가 최창원 부회장이라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이 이 회사를 개인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변화를 할 수 있겠다.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비용을 조금 더 아껴 쓰고, 실제로 탐방을 가보니까 드디어 민간 기업스러운 그런 어떤 활력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따른 변화 정도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워낙 싸고 사업 자체가 튼튼하고 회사가 바뀌니까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4년에 뭘 발표하냐면은 프로판가스를 이용해서 프로필렌을 만드는 설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계열 산업이면서 되면 이게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PDH 사업이라고 하는데 2년 정도 있으면은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니까 2016년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어차피 기존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PDH 사업이 다행스럽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한 차례 제고가 됐고, 이거를 팔아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2021년에 LPG 회사였는데 원래는 이거를 LNG로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에다가 LNG 탱크를 큰 거를 갖춰가지고 우리도 LNG 직수입에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LPG와 LNG를 다 하니까 두 개를 혼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최적의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울산 GPS라는 발전소도 만들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이어달리기 요소를 새로 찾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완성이 되는 게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발표 때부터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4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애초에 다 모르더라도 계속 타이트하게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이어달리기 요소가 나올 수 있고, 그걸 발견하면은 기업 가치 제고를 기대하면서 계속 보유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게 교육 사업 내지는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어달리기의 주기가 좀 더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설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발표하고 나서도 2년이 걸리고 발표하고 나서도 4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 나는 기대값이 충분히 크니까 2년이나 4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아니다,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고 내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팔고 다른 주식을 투자하다가 다시 와야 되겠다. 반드시 이어달리기가 요소가 발견된다고 해서 꼭 보유를 이어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시간상으로 존재를 한다. 뭐 혹시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부분이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제품의 확장이 되고 있는데도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내라는 소비시장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해외에 확장하는 기업들을 더 열광을 하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제품 확장을 보시는 이유가 이걸 바탕으로 해외까지 기대하고 보시는 건지.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그 당시에도 기대감은 물론 제품 확장도 있지만 해외 확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다가 분유를 계속 팔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지역 확장이 막히면서 중간에 한 이어달리기 주자가 넘어진 거죠. 그러면서 재평가에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메일유업은 사실은 이어달리기의 요소가 크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음식료 업체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땐 실력에 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PR로 보거나 뭘로 보거나 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확장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리레이팅, 너무 싼 구간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메일유업의 PR이 7배가 아니라 12배, 15배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어달리기 주자가 조금 더 강력하고 개수가 많아야 되겠죠. 대신 FNF처럼 원래도 그렇게 싸지는 않았었습니다. 패션 업체 치고는 프리미엄을 조금 받고 있었는데 강력한 지역 확장이 붙으면서 그것마저도 다 뚫은 거고요. 이 FNF를 훨씬 앞서서 투자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역 확장 전에.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 사실은 해외 진출 이어달리기까지 가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품 확장만으로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을 누리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MLB만 하다가 디스커버리가 붙은 제품의 확장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FNF는 이 제품 확장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지역 확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제 이런 구간으로 갔던 거고, 지역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역 확장을 한다고 해서 다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좀 실수를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FNF가 좀 남달랐던 거는 그 지역 확장이 큰 투자비를 들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매장을 내가 다 까는 게 아니라 매장 까는 거는 현지 상인들한테 맡겨놓고 공급만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갔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해외 진출에 비해서 빨리 주가가 반영된 건데 시간의 길이 그리고 그때까지 들어간 어떤 비용의 투입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최종적인 가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은 이어달리기에서 중요한 요소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어달리기의 요소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 달리 얘기하면은 이 경영자가 역량이 있어서 이어달리기 주자를 계속 붙여줄 수 있는 이러면은 아무래도 기대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이어달리기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못 발견하는 경우들이 또 대부분이거든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오히려 현실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타이트한 팔로우업을 통해서 이 이어달리기 요소를 모르고 주식을 판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사고 나서의 리서치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차례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자가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정도의 강도라면은 오히려 이 장기 보유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달리기 주자가 높은 기대감을 또 한 차례 높일 수 있을 정도로 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적인 요인, 임팩트가 큰 요인을 내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추가로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SK가스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어달리기의 주자들이 그냥 우리가 스포츠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바로 바톤을 이어받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쉬어가는 기간에 기회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뭐 다른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다시 이어달리기 요소를 찾으시는 방법이 있고 굳이 나는 다른 선택을 해서 역선택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참을만 하다라고 하시면은 계속 보유를 할 수도 있는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데 저는 스케줄링 상에서 이어달리기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주는 편이고요. 주가가 쉴 수도 있다는 현실도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로 이 부분을 포괄해서 끌어갑니다. 많이 남은 종목이 좀 쉴 동안 적게 남은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끌어가고 얘도 결국에는 약간 지치는 순간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쉬었던 애가 다시 달려주고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개선하지 모든 포트폴리오의 스프린터, 이어달리기 텀이 짧은 놈만 이렇게 넣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고 자칫하면 역선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포트폴리오로 이런 현실들을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요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조적인 말로 킹 반영이다, K 선반영이다, 뭐 이렇게 회의감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그래서 뭐 국장을 버리고 미국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디인지 간에 주가는 미래를 먹고 사는 존재임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이어달리기의 요소가 없다면 주가가 지지부진해지는 거는 현실이라고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어달리기 개념을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던 간에 내가 판단한 스케줄링상의 이어달리기 요소를 통해서 자신감 있게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 인상주의님과 친구분 함께해서 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듣고 좀 궁금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게 투자하실 때 보통 박성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PER만 보고